여러분, 지금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는 그 하얗고 귀한 약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굳게 만들고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내 한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시한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소금을 잘못 먹은 사람들의 신장 기능이 정상인보다 아르덴 3배나 빠르게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셨지요? 주변에서 소금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혹은 몸속 그 염증을 없애려면 소금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따뜻한 소금물을 타서 마시거나 음식에 소금을 팍팍 쳐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제대로 알제다워 먹는 소금은요, 여러분의 몸속 세포를 바짝 말려 죽이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혈관이 터지거나 신장이 멈추는 끔찍한 비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소금을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먹기만 하면요, 평생 우리를 괴롭히던 만성염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봉 뚫리며 기운이 뻘뻘 나는 최고의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똑같은 소금을 먹는데 누구는 병원 신세를 지고 누구는 무병장수하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중간에 절대 한눈 팔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50대 이후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미뤄두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알면 병원비 아끼면서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커다란 물탱크와 같습니다. 몸의 무려 4%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다들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이 물이 그냥 맹물이 아닙니다. 아주 살짝 짭조름한 소금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몸속의 피와 세포 사이 수분은 약 0% 제로된 조의 소금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관에 꽂아주는 링거, 주사액이 바로 2% 제로된 조 농도를 맞춘 생리식염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세포들이 숨을 쉬고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활동이 바로 이 농도 안에서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핵심 성분인 나트륨은요, 세포 안팎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아주 영리한 경비원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위산, 이 위산의 주재료도 소금 속 염소 성분입니다.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위산이 안 나와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심장이 뛰게 만드는 신경신호도 소금이 없으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인 연료이자 전깃줄인 셈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소금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큰일이 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밖으로 쏙 빠져나오면서 배추가 팍 쪼그라들지요.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소금기가 너무 많아지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낮추려고 세포 속 물을 혈관 안으로 마구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혈관이라는 파이프 속에 물이 갑자기 넘쳐나니까 벽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가 옵니다. 고무호스를 오래 쓰면 딱딱해져서 톡 치면 부러지는 것처럼요. 국내 한 심혈관 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5배를 넘는 사람은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정상인보다 2.7배 빨랐다고 합니다. 심장은 이 압력을 이기려고 몇 배로 힘을 줘야 하니까 근육이 두꺼워지고 결국 지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고생해온 분들인데 소금 하나 잘못 먹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넘쳐나는 소금기를 걸러내느라 고생하는 장기가 있지요. 바로 신장, 콩팥도입니다. 소금이 쉴 새 없이 밀려들면 신장의 미세한 필터들이 가부하가 걸려서 하나씩 망가집니다. 잠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장 필터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결국 그 투석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장원에 사시는 60세 대지구 우체국 직원이셨던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평소에 몸이 무겁고 손발이 자주 부어서 고민이 많으셨대요. 어디선가 소금물이 독소를 빼준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짭짤한 소금물을 원샷으로 드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왠지 몸에 힘이 나는 것 같고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드셨습니다. 아,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얼굴이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아침에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더랍니다. 게다가 평소에 멀쩡하던 혈압이 갑자기 맞진 않아줄까지 치솟고 밤에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요.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 수치의 절반 아래로 뚝 떨어져 있었고 혈관은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지요. 소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확한 비율을 지킬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무작정 들이부으니까 대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소금을 안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즘 저염식이 최고라고 하니까 아예 간을 안 하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소금기가 부족하면 피의 양 자체가 줄어들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머리로 가는 피가 부족하니까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하루 종일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지시는 분들 혹시 소금을 너무 안 드시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더 무서운 것은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근육에 지가 자주 나고 심지어 뇌세포가 부어올라 의식을 잃거나 치매처럼 정신이 흐릿해지는 저나트륨 해루증까지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급실 환자의 약 % CR가 저나트륨 해루증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병의 원인은 소금 자체가 아니라 소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적당하면 최고의 약이고 넘치거나 모자라면 소리 없는 살인마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성염증과 소금의 관계를 이해해 봅시다. 이 부분을 아셔야 무릎을 탁 치시게 됩니다.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수년, 수십 년 동안 야금야금 진행됩니다. 뚜렷한 증상도 없어요. 그냥 평소보다 좀 더 피곤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정도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 만성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뇌를 공격하면 치매가 되고 혈관을 갉아먹으면 동맥경화가 되며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정상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결국 암세포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지요. 즉,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성인병과 암의 뿌리에는 바로 이 만성염증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성염증의 큰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소금 섭취로 깨진 수분 밸런스입니다. 세포 주변에 수분 순환이 안 되면 노폐물이 쌓이고 소금물이 고이면 염증이 폭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면역학 연구팀에서 발견한 바에 따르면 나트륨이 과도하면 특수면역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 녀석이 악운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 몸의 멀쩡한 장기를 무차별 공격합니다. 이것이 온몸에 만성염증이 번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지요?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소금이 얼마나 무서운지만 느끼셨을 수 있는데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몸속 염증이 사라지는 걸까요? 어떤 소금을 골라야 하고 얼마나 먹어야 하며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첫 번째, 소금의 종류를 바꾸세요. 가장 멀리 해야 할 소금은 맛소금과 정제염입니다. 정제염은 나트륨과 염소만 % 99 남긴 인공소금이라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혈압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지요. 가공식품, 라면, 외식 음식의 소금이 전부 이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한 전이염, 죽염, 깨끗한 암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전이염은 세계적으로 미네랄 함량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는 것이지요. 소금 속 칼륨은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빼주고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좋은 소금을 먹으면 혈압 걱정을 덜면서 세포를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이염 고르실 때는 간수가 잘 빠져서 손으로 만졌을 때 죽죽하지 않고 보송보송한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씹었을 때 금맛이 쓰지 않고 달콤한 느낌이 나면 좋은 전이염입니다. 시장에서 한 봉지 사면 몇 달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돈도 별로 안 듭니다. 그리고 집에 이미 정제염이 있으신 분들은 요리하실 때 바로 전이염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며칠만 드시면 오히려 음식 맛이 더 깊어지고 감칠맛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좋은 소금을 고집하셨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황금 비율 소금물을 만들어 두세요. 따뜻한 물 1리터에 좋은 전이염을 티스푼으로 깎아서 딱 2스푼, 조그램을 넣으면 % 제로된 조의 마법 같은 소금물이 완성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입니다. 밤새 잠을 자면서 수분이 500ml 이상 빠져나가서 아침에 피가 가장 끈적하고 심장마비 위험이 높거든요. 이때 이 소금물을 종이컵 한 컵, 약 아르바트 밀리리터 정도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멍 뚫리며 변비까지 해결됩니다. 나머지는 낮 동안 한두 모금씩 나누어 드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거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을 따로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수분 조절 능력이 고장난 상태라 혈압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수 있어요. 이런 질환 있으신 분들은 반찬의 소금만 좋은 전이염으로 바꿔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 소금과 물은 반드시 짝꿍입니다. 소금이 몸속에서 염증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깨끗한 맹물이 소변과 담으로 밖에 밀어내줘야 합니다. 물 없이 소금만 먹으면 청소부가 쓰레기만 모아두고 물을 안 내린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순수한 맹물을 종이컵으로 4잔에서 5잔 이상 타로 콕 마셔주세요.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반드시 곁들이세요. 오이, 상추, 깻잎, 토마토 같은 채소에는 나트륨을 안전하게 배출해주는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조금 자게 먹었다 싶을 때 이런 채소들을 함께 콕콕 씹어 드시면 채소 속 칼륨과 소금 속 나트륨이 몸 안에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면서 혈압 상승을 막아줍니다. 또 하나,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국물을 바닥까지 싹 마시는 습관, 간장을 듬뿍 찍는 습관은 꼭 고치셔야 합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소스는 살짝만 찍으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좋은 소금으로 맛있게 간을 하되 채소를 듬뿍 곁들이는 식사야말로 염증을 잡는 최고의 장수 비결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세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요, 소금이 우리의 장 건강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장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장내축이라는 개념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이 건강해야 머리도 맑고 면역력도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장 속에는 밭조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 미생물들이 면역력의 파센토나 아주 상이상을 담당합니다. 국내 한 대학교 미생물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나트륨을 가다 섭취한 그룹에서 장내 유익균이 파센토 연주치나 감소했습니다. 유익균이 줄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벽에 틈이 생겨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염증이 폭발합니다. 반대로 좋은 소금을 적절히 먹으면 위산 분비가 정상화되면서 장내 환경이 유익균이 살기 좋은 상태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좋은 천일염으로 담근 김치에는 유산균이 밀리리터당 2억 마리 이상 들어 있습니다. 된장, 청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전통 발효 음식이야말로 소금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비싼 유산균 보충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담근 김치 한 접시면 충분해요. 돈 한 푼 안 들지요. 우리 어머니들이 매년 가을마다 김장을 담그셨던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의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건강 비법이었던 겁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가 최신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요, 소금이 우리의 수면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밤에 자다가 자꾸 깨시나요?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해외 한 의과대학 수면연구센터가 의진이 800명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저녁에 나트륨을 과하게 먹은 그룹이 수금여하지 못할 확률이 2.8배나 높았습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밤새 신장이 쉬지 못하고 소변을 만들어내느라 바빠서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개고 목이 말라서 개고 가슴이 답답해서 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녁 식사를 좋은 천일염으로 담백하게 간을 해서 드시고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이 호르몬이 깊은 수면 중에 가장 많이 분비되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야 손상된 세포가 수리되고 근육이 유지되며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잠이지요? 나이 들으면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닙니다. 소금 관리만 잘하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노려면 밤에 푹 자야 하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저녁 소금 관리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요,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이 우리의 뼈 건강을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우리나라 여성의 파센토 력사당화 골다공구 전 단계 이상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이지요. 뼈가 약해지는 이유가 단순히 칼슘 부족만은 아닙니다.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마그네슘이 없으면 뼛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칼슘이 벽돌이라면 마그네슘은 시멘트와 같다요. 시멘트 없이 벽돌만 쌓으면 무너지잖아요. 좋은 천일염에는 마그네슘이 정제염보다 밭된 집에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보충하면서 뼈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비싼 칼슘 영양제 따로 안 사셔도 됩니다. 좋은 천일염 하나로 뼈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다녀야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고 당당하게 우리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여기까지 소금의 놀라운 비밀, 장 건강과 수면의 질, 그리고 뼈 건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소금이라는 것이 단순히 음식간을 맞추는 양념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들으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소금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연료입니다. 0% 주의 균형이 핵심이고 넘쳐도 모자라도 안 됩니다. 둘째, 정제염을 버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으로 바꾸세요. 좋은 소금은 장도 살리고 수면도 좋게 하고 뼈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조상님의 김치와 된장이 그 증거입니다. 셋째, 소금과 함께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세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만성염증을 잡는 핵심입니다. 실제로 전북 전주에 사시는 나나주 아르세 대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0년 넘게 고혈압과 만성피로 심한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시뿐이고 몸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셨대요. 그러다가 모든 반찬의 소금을 산염 묵은 전일염으로 바꾸시고 맵기채소를 듬뿍 곁들여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소금물은 따로 마시지 않으셨어요. 3주 후부터 아침에 눈이 저절로 터지시더랍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그 지긋지긋하던 변비가 싹 사라졌고요. 2달째 접어드니까 혈압이 안정되면서 담당 전문의가 혈압약 그 용량을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손주들과 산책을 하시면서 주변 분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나주 세든 마시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온몸이 종합병원인데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건강해지겠냐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 세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까? 우리가 가장 강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주방의 소금을 바꾸시고 무르가 채소를 잘 챙기시고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을 곁들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소중한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해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